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가끔 미래와 관련된 서적들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구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몇 구절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기후변화를 왜 사람들이 안 믿고 외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2018년에 국내 번역본이 출간이 됩니다. 작가는 조지 마셜이란 분이고 영국 기후변화 전문 비영리 기관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그린피스 및 열대우림 재단의 중요 직책을 역임했다라고 소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책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원 제목이 심리학이 아니라 Don't even think about it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기후변화를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지 그 상황을 적어놓은 책이고 그 중간중간에 심리학적인 분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출간될 때는 제목이 심리학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자체를 완전히 강력 추천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후변화의 심리학을 궁금해가지고 본 건데 그 내용은 적거든요. 자, 그리고 이 책이 원작은 2014년에 출간이 됐다 보니까 지금이랑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관심이 늘어났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왜 관심 없냐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강추드리진 않겠어요. 자, 제가 이 책을 찾아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전달드렸던 IPCC 기후변화 그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상황이 진짜 안 좋다. 근데도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왜 안 바뀌지에 대한 그 심리를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의문은 이거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힘들던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심리학적인 내용을 보고자 한 거고요. 몇몇 재미있게 읽은 그 심리학 부분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요, 원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도록 진화했다라는 진화 심리학적인 분석이 있어요. 자, 7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위험을 평가하는 일에 몹시 서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뇌는 물고기, 파충류, 뾰족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고 인류학자 이언 테터설의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화한 방식 자체가 기후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기로 느끼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뇌는 보통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니얼 길버트 씨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극을 느끼는지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 자극. 우리의 뇌는 친구, 적, 배신자, 인간 행위를 식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갑작스러운 자극. 우리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변화에 가장 예민하고 더디게 움직이는 위험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왜 우리가 위기로 인식하는지 여기에서 벌써 티가 나고요. 세 번째, 비도덕적 자극. 우리는 음란하거나 불경하거나 혐오스럽거나 역겹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자극.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능력은 뭐 예를 들자면은 여전히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을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레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이 네 가지 자극 중에서 어떤 자극도 제대로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감정적 뇌가 위험의 인식을 지배한다고 해요. 감정적 뇌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며 기존의 가치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그런데 감정적 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협처럼 장기간에 걸친 불분명한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성적 뇌가 미래를 대비하는 사고와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성적인 뇌가 참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그렇게 못 와닿게 느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심리학적 분석은 익숙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자, 오리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폴 슬로빅은 위험 지각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동인을 발견했다고 해요. 첫 번째, 두려운 위험. 비자발적이고 파국을 초래하는 충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무력감. 모르는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식품 첨가제,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같은 위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위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구 결과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한다든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것들은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전거 사고라든지 실내 공기 오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집안에 있는 뭐 실내 수영장 같은 것들, 이런 일상적인 위험이 사실은 더욱더 우리에게 위험한데 이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무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두려운 위험, 모르는 위험, 두 가지 위험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자전거 타면 위험해. 야, 술 마시면 나중에 너 죽어. 담배 많이 피우면 너 나중에 죽어.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고, 우리 한국인들은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위험. 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사실 하지 않죠. 웬만한 사람들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하더라도 또 쐈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꼭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위험인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덧붙입니다. 9.11 공격 이후 테러리즘처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고 조그만 가능성에도 높은 경계심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와 같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 데다 기상이변은 어느 정도 친숙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를 주입하기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재량을 부여합니다. 라고 폴 슬로빅 교수가 분석을 합니다. 꽤나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게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종말 시계라는 겁니다. 뭐 5분 전 종말까지 뭐 3분 전으로 빨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세 번째 심리학적 분석은 불확실한 장기 비용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유명한 책이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쓴 데니얼 카너먼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카너먼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는 현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기후변화에 두드러지거나 관심을 요하는 특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기후변화는 추상적이며 요원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달려드는 통제불능 차량과는 다르게. 자,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사람들이 먼 미래에 발생할 크지만 불확실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기 비용과 생활 수준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인간이 특히 감수하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공감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불확실하고 이론의 여지가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꼭 이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오바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요컨대 나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사람들을 결집하려면 정서적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긴박하고 현저한 문제여야 하죠. 요원하고 추상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위협은 진지하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서적 쟁점이라는 건 뭐 뇌의 감정적인 자극, 앞서 말씀드린 정말 속에서 들끓는 불안감 같은 그런 것들인데 기후변화는 그런 걸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심지어 심리학자 중에서 거의 뭐 최초로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심리학 각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생활 수준의 하락을 꺼리는 마음을 극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비관적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을 생각해 봤을 때 기후위기 제대로 대처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심리입니다. 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낙관주의적인 편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흡연자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더 높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편향은 환경에도 적용된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개국 중 16개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최상의 환경 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런 거죠.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겠지. 그때 되면 뭐 해결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심각할걸? 이런 낙관주의적인 편향 겨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이 심리와 연관이 돼요. 우리는 걱정 레벨을 조율하는 그런 것들을 진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브라이언 너슨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너무 걱정했던 개체는 죽었거나 혹은 먹혔고 너무 많이 걱정했던 개체는 사는데 혹은 번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걱정 성향은 최적 수준의 진화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걱정 체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완전히 부적절하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길 원하지 않는다. 더 많은 걱정은 과잉 걱정을 유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하긴 다들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일상 자체가 굴러가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걱정을 누그러뜨리도록 번식을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과 전문사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IPCC에서 2000페이지로 떠들더라도 사람들은 그 걱정을 극복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심리학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내용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사실 공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뭐 종교에서 배우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신념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해결의 승산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심리학에 대한 내용은 많지는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기후변화라는 위기는 인간의 뇌에 타격감이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고 혐오스럽지도 않은 위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후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위기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서 급격한 행동 변화라든지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이런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의 생활 수준 하락을 감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타심이 넓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낙관적 성향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즉각적으로 행동 변화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진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미래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할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완전히 이 친환경적으로 가지 못한다면은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뭐 최선이라기보단 차악의 방법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전략을 택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드리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